이윤기 의원과 전화 연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윤기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지금 반갑습니다. 방송 중인데 의원님께 지금 전화 연결 드렸습니다. 일단 어제 이제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설치 관련된 법안이 통과가 됐습니다. 필리버스터 끝나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일단 이 법이 갖고 있는 의미, 왜 이 법을 만들게 됐는지 배경을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의 의미라고 하면 네. 어떤 그 정권의 방송 장악의 악순환을 끊고 네. 방송의 어떤 독립성과 공공성을 제도적으로 확립하는 그런 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는 이 법이 과거 이제 2013년에 방송통신위원회가 해와 과기정통부로 이원화됐는데 네. 그 이후에 이제 융합시대, 미디어 융합시대가 벌어졌는데 여기에 좀 대응을 못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지금 시대에 좀 부응할 수 있는 네. 그런 조직으로 이제 탈바꿈하기 위해서 개편을 한 것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과기정통부에 있던 IPTV나 케이블 등 유료 방송의 기능이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로 넘어왔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방통위원회가 윤석열 정권을 거치면서 몇 년 동안 거의 그 식물 상태고 맞아요. 망가졌어요. 네. 조직이 거의 붕괴되다시피 했는데, 그렇죠. 그래서 새롭게 조직을 바꾸고 좀 일신해서 간다는 의미도 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아쉬운 것은 조금 여유가 있으면 지금 이제 저는 이제 방송 개혁의 큰 산은 방송 3법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방송 거버넌스 관련 법 4법이 통과돼서 방송 개혁의 큰 산은 넘었다고 보고 이제는 콘텐츠에 좀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지금 방통위와 과기정통부 문체부로 3원화되어 있는 콘텐츠 기능을 좀 일원화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봤거든요. 이걸 일원화하는 어떤 정부 독임제 부처 같은 걸 만들어서 지금 저희 이제 캐대언에 열광하고 있지만 사실 열광보다는 창피한 일이거든요. 우리 콘텐츠를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서 갔다가 뭐 하면서 세계적으로 아주 인기를 끌고 있는데 이런 거에 좀 대응하려면 우리가 좀 일을 좀 종합적으로 잘할 수 있는 이런 부처가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앞으로는 방송 개혁 그 다음 단계 이제 방송 영상 콘텐츠 육성을 통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K 콘텐츠 육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 지금 개편이 추후에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올리신 그 SNS도 그런 내용이 있네요. 방송통신 콘텐츠 기능을 총괄하는 독임 부처 신설을 발의했지만 부처 간 조율 등의 복잡한 과제로 병합하지 못했던 점 아쉬움으로 남는다. 맞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진수 위원장이 국회에 와가지고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내용 아마 보셨을 텐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저는 이제 이진숙 전 위원장이 헌법성과 가처분 얘기를 했는데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고 이진숙 위원장은 역사 앞에 반성하고 지금 뭐 여러 가지 혐의로 수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사를 제대로 받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진숙 위원장은 지난번에 하드디스크 파쇄가 공수처에 이제 고발 당한 상태고 또 법인카드 이용 의혹이 지금 검찰에서 검찰이 송치했는데 경찰에서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어요. 그리고 업무상 배임 혐의. 그래서 어느 정도 혐의가 드러난 것 같거든요. 그리고 감사원에서 중립 위반으로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주의도 받았고 대통령한테도 2차례 경고를 받았고 그리고 방통위원장을 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완전히 망가뜨리고 식물 상태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출근 첫날부터 뭐 KBS, MBC 이사선임, 그러니까 방송 장악을 위해서 공영방송 이사선임을 강행했고 이래서 이제 탄핵 소추가 됐고 탄핵 소추 중에 또 극우 유튜브에 출연해서 뭐 자기가 보수의 여전사라 그러고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고 그리고 국무회의에서도 국무위원은 아니지만 참석을 했다가 퇴출당했고 그리고 이제 1년 전에 인사청문회 때 제가 3일간 인사청문회를 하고 7가지 부적격 사유를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절대 방송통신위원장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 한 1년 만에 뭐 이렇게 낙마하게 된 거죠. 그리고 저는 그 7가지 사유 중에 그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그 이진숙 위원장이 MBC 보도본부장 시절에 세월호 전원 오보의 책임자였어요. 보도본부장. 근데 저는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얘기할 자격이 없다. 방송통신위원장이 그런 자리인데 그래서 이거 세계적 웃음거리가 될 거다.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그래서 오늘 기자회견을 보면
정말 어처구니가 없고 이제 좀 반성하고 네. 자기를 좀 뒤돌아봤으면 좋겠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저는 그냥 아직도 극우에 기대서 내년 지방선거에 뭐 대구시장 출마하려고 저러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냥 한마디로 인수위원장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네네. 이제 제발 그 입 좀 다물라 그런 얘기 해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입 좀 다물라 그 얘기를 말씀을 하셨고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습니다만 헌법소원 그다음에 가처분 신청하겠다고 하는데 지난번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도 임기 2달 남겨놓고 그 해임을 시켜서 그때 가처분 신청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았거든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진숙 위원장의 가처분 신청. 그때도 그랬는데 받아들이지 않는데 지금 한상혁 위원장은 사실 뭐 TV조선 건이 확인도 안 된 거고 아직 그렇죠. 무리하다고 많이들 얘기를 하고 거기에 비하면 이진숙 위원장은 몇 배, 몇십 배, 몇백 배 중한 일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그러니까 방송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지켜야 하는 방송통신위원장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절대 없고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으로도 혐의가 있고 수사를 받기 때문에 그 자리에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상혁 전 위원장하고는 비교 대상일 수가 없다고 봅니다. 부적격 사유를 7개를 쭉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화면으로. 이용기 의원이 인천 남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고 OBS에서 오랫동안 기자로 활동하셨던 분이고 노조위원장도 하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맞습니다. 저랑도 친하고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이준숙의 이런 말은 말이 안 된다는 얘기고 그다음에 이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도 이번에 이 법안에 들어 있거든요. 심의위원회가 원래는 민간 기구였는데 이걸 이제 공적 기구화하는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단체, 언론연대 이런 데서 좀 반대 성명을 냈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이거는 이제 이 배경은 사실 유일인 방심위원장이 민간 기구일 때 뭐 거의 이제 통제 불능의 상태로 정권의 방송장악의 어떤 행동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런 우려가 많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느 측면에서는 계속 민간으로 가야 되지 않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인데 근데 워낙 큰 일을 겪었고 방심위도 방통위만큼 많이 망가져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렇게 좀 조직을 일단 정무직 이 그 심의위원장을 맡고 다른 분들은 다 민간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 민간과 어떤 이런 정무직이 좀 조화를 이뤄서 좀 새롭게 출범하는 의미가 있고 그 외국에서는 민간에서 많이 하는 게 맞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지금 과도기적이고 저희 나라의 특성상 일단 많은 고민 끝에 이렇게 좀 개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방송 3법 관련해서는 이제 이은규 의원님도 약간 이제 보완해야 될 부분이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장기적 관점에서는 방송 3법에 대한 개정도 논의를 좀 할 필요가 있겠네요. 지금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그렇죠. 저는 이제 방송 3법에서 빠진 게 그 지역 방송 또 민영 방송 그리고 종편의 어떤 그 독립성, 보도 독립성을 보장할 만한 장치가 좀 없거든요. 보도 책임자, 인면 동의자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공영 방송이 중요하지만 나머지 그 민영 방송 그리고 뭐 종편까지 포함해서 이쪽도 어느 정도 그 포션도 있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도 그런 제도를 빨리 도입하기 위해서 제가 좀 개정안을 조만간 낼 생각이고요. 그리고 또 EBS 관련해서도 좀 미비했던 부분이 있어요. EBS 그 사장에 대한 임명을 좀 대통령이 했으면 좋겠다는 게 그 구성원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포함해서 제가 개정안을 좀 낼 생각이고요. 그리고 정치적 후견주의에 대해서 그 정치권 추천 몫에 대해서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한 40% 정도인데 이거는 좀 안정이 되면 차츰 좀 더 줄여가지 않나. 그게 이게 중장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바쁘셔서 지금 의총에 가셔야 되는 저희가 계속 전화를 붙잡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이진숙 위원장을 여러 번 상임위원회 회의장에서 보셨잖아요. 발언 태도 답변 태도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진숙이라는 사람. 아니 저는 이진숙 위원장 하면 제가 뭐 청문회도 그렇고 전체에서 여러 번 질의를 했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제가 그 대전 MBC 사장 시절에 직원들의 94%가 반대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그때 답변이 뭐였냐면 나머지 6%가 있잖아요. 이런 답변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는데 그러네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하는 행동은 네. 극우 6%를 보고 하는 행동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 같아요. 예. 그리고 공정성이나 이런 부분을 제대로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없잖아요. 답변만 없죠. 들어봐도. 아니 세월호 그런 전원 사고, 아니 세월호 그 전원 구조했다는 오보 때문에 오보. 네. 얼마나 많은 학생들이 그 죽어갔습니까? 그렇죠. 그 촌문을 다투는 시기에 손 놓고 있다가 맞아요. 그러면은 평생 속죄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되고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에 대해서는 말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역 방송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될 필요성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일단 재원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지역 방송이 중요하다 그러고 지금 이제 지역 소멸 시대에 저는 지역 방송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네. 지역 그 여론 형성의 장이기도 하고 네. 또 지역 문화의 구심체이기도 해서 지역 방송 재원에 있어서 네네. 뭔가 좀 돌파구를 찾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런 부분도 신경 많이 써주시고 이제 예. 우총 가셔서 잘하시고 오늘 또 표결 참여하시려면 바쁘실 텐데 전화 연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원님.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즐거운 저녁 되십시오. 네. 예. 네, 자 이윤기 의원과 전화 연결해봤습니다. 이윤기 의원은 아까 말씀드린 OBS라는 방송사 있잖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노조위원장을 하셨고요. 방송 기자, 보도국 기자였어요. 기자를 오랫동안 하시고 그리고 예전에 ITV라는 게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요. 나이가 맞네? 네? 저 30대 후반. ITV가 원래 OBS 전신이거든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ITV 때부터 기자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ITV부터 시작하다가 OBS가 ITV를 인수하면서 고용 승계가 됐고 그래서 기자를 계속 해왔던 그런 분이죠. 확실히 현장에 계신 전문가 출신이다 보니까 네네. 이 디테일이 살아있는 게 느껴지는 게 그렇죠. 특히 저는 그 이번 법의 그 통과의 의미와 배경 설명을 할 때 네. 정권의 방송 장악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다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이 제일 사실 핵심이었잖아요. 맞아요. 사실 그 민주당 정부, 국민주권 정부가 좀 방송을 장악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다면 사실 지금 이런 개혁안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없죠. 건데 네, 오히려 자신들이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포기하고 독립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이 법을 통과시키는 건데 맞아요. 이거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한다? 이해가 안 돼. 사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예전 법대로 해갖고 우리가 장악하는 거를 그럼 놔둘 거냐? 그건 또 비판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핵심을 정말 잘 짚어서 요약을 해주셨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또 아까 좀 역시 이게 실무에서 오래 계신 분이 정확하게 꿰뚫어 봤다고 생각하는 게 콘텐츠에 집중이 필요하다. 맞아요. 콘텐츠 집중이 필요하죠. 뭐 저도 이제 뭐 20대를 대표거나 30대를 대표하기엔 조금 점점 이제 40대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좀 그렇긴 하지만 사실 요즘에는 뭐 음악, 영화, 드라마 뭐 뿐만 아니라 게임까지 이제 콘텐츠로 봐야 되는 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은 전부 다. 네, 이제 과거에는 방송통신에서 이제 방송 미디어 통신으로 넓어지고 있지만 사실은 이윤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컨텐츠로 접근을 해서 지금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또 컨텐츠가 있으면 여러 매체로 송출이 가능하고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이제 그 영상 컨텐츠, 음악 컨텐츠 그리고 게임까지 포함되는 종합적인 이런 컨텐츠를 관리하거나 진흥할 좀 부처가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게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몇 년 그러니까 한 몇 세대 전까지만 해도 음악만 하더라도 딴따라 뭐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경우에도 날라리 뭐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이제는 뭐 K 컬처나 K 문화로 자랑스러운 일원이 되는 것처럼 저는 게임도 세대가 지나면 이것도 하나의 컨텐츠 사업으로서 굉장한 이제 좀 뭐 각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산업에서는 조금 지금 한창 고점을 찍다가 조금 게임이 조금 많이 주춤한 상황인데 이 부분까지도 좀 컨텐츠 진행이나 좀 지원이나 아니면 제도적 보완을 통해서 좀 지원을 해준다면 나중에 우리의 딱 뭐 음악이나 영화가 주춤할 때 하나의 축이 돼갖고 한국을 이끌어 나가는 산업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너무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전 제 역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가끔 우리나라 옛날 역사에서 중국 역사에서 우리나라를 표현하는 거 보면 잘 논다. 표현이 많잖아요. 잘 논다. 흥이 많다. 뭐 흥이 많은 나라다. 그런 거를 살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산업 중 하나라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관심이 좀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에 너무 공감을 하게 됐고 또 이진숙 이제 곧전 아직까지는 위원장이죠. 곧전 방통위원장님에 대한 평가에도 너무 공감이 갔습니다. 저분은 저런 분들은 사실 공직자의 그냥 어느 위원장을 떠나서 공직자 자체에 어울리지 않는다. 전혀 안 돼요. 그 자기의 직위와 직책을 개인 정치에 활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본인 조직
자체도 그 악의 구렁텅이를 밀어넣는 경우가 있어요. 그 조직 자체가 없어지거나. 예. 그 세월호 그 오보를 통해서 그때 당시 자기가 그 몸담았던 그 조직도 어떻게 보면 초대형 사고로 쳐갖고 정말 구렁텅이로 몰아 세운 건데 네네. 이런 분들의 특징이 본업을 못한다. 아, 본업을 못한다. 최근에 저는 이제 법조인으로서 봤던 건 윤석열 씨의 변호인 중 한 분이 네. 풀 메이크업을 하고 막 자기 일 많이 한다고 막 캐리어 빨간색으로 끌고 오고 근데 정작 하는 발언 보면은 막 나 보석 우리 보석 안 해주면은 분노가 막 이렇게 해서 약간 협박성 발언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거 보면서 아 저렇게 개인 정치하시는 분들은 본업에서 못할 뿐 아니라 자기가 속한 뭐 그분은 변호인이니까 의뢰인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기도 하고 방통위면은 사실 식문방통위가 돼갖고 사실 아무것도 그렇죠. 못하지 아무것도 않았습니까? 못했죠, 그리고 그동안. 실제로 방송 맞아요. 업계 자체가 좀 혼란에 휩싸였는데 저분인가요? 풀네. 네, 뭐 저는 뭐 극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예, 않았습니다. 예. 실제로 뭐 그 판사님께서 재판장님께서 날카로운 질문을 할 때는 같이 다 그냥 다 쳐다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만 하는 한 질문에는 또 뭐 의견서를 내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게 근데 사실 그거는 모든 변호사들이 그냥 조건 방산처럼 하는 거예요. 지금 대답 못하면 조만간 의견서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그거 관전 포인트로 보셔야 되는 게 네네. 진짜 의견서를 제출할 것인가. 아 저렇게 말만 하고 제출 안 하는 경우. 귀찮거든요. 나중에 가면 이거 써야 돼 갖고 그 말빛이 글빛이라고 해요. 이렇게 던져놓고 나중에 빚이 생겨서 이걸 써야 되는데 이제 어물쩍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전 포인트는 저 나의 사건 검색을 통해서 이제 국민 여러분들도 확인이 가능한데 저분이 의견서를 내는지 모두 함께 지켜보시죠.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님에 대한 평가가 저는 너무 공감이 갔고 마지막으로 저는 이 부분은 제가 아무래도 법 쪽이지 방송 쪽의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좀 몰랐던 부분인데 저는 방송 3법이 이번에 통과되면서 많은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지역 방송 논의가 이렇게 큰지는 몰랐었어요. 빠져 있어요. 이제 아무래도 국민주권정보가 뭐 인수위도 없이 급하게 진행된 경우도 있고 사실 그냥 정권을 이양 받아도 사실 버벅거리는 게 많은데 저희는 사실 내란을 겪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 청산과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조금 빠진 논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진행된 개혁 입법에 모두 만족하지 말고 진짜로 대한민국이 2025, 26 이런 시대에 맞게 같이 나아갈 수 있게 좀 이제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 민주당 의원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계세요. 좀 보시면 박지원 의원님뿐만 아니라 뭐 왔다 갔다 많이 하시는 거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이런 개별적인 의제까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면 우리가 만드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날 수 있을 거다. 네, 그럼요. 기대됩니다. 네, 분석을 잘 해주셨고 저희가 지금 라이브입니다. 어떤 분들이 이제 라이브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라이브 맞고요. 정우승 변호사하고 저하고 둘이서 라이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손이 빠지라 계속 메모. 변호사 시험 이후로 이렇게 많이 써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메모를 이렇게 많이 한 거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제가 사실은 뭐 법조인이지 방송 쪽은 이제 교수님처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인터뷰하면서 바로 메모해갖고 이해하고 찾아보면서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네요. 그래도 이 정도 이해력이 뛰어난 거는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괜히 제가 이제 저희 로스쿨의 수석 입학자가 아닙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방송 미디어나 이런 컨텐츠 산업에 대해서도 관심을 많이 갖는 이유가 우리 이제 부인 되시는 분이 또 그쪽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잖아요. 배우자가 이제 싱어송라이터, 그러니까 이제 작곡이랑 작사 그리고 이제 가수까지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업계가 정말 사실은 너무 지금 빛나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내재적 산업 내재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맞아요. 그 음악뿐만 아니라 영화 드라마도 그런데 이제 그 거대 플랫폼의 종속이 점점 돼가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캐디언이 너무 우리가 반가운 일이지만 또 아쉬운 건 사실 그 송출 매체가 넷플릭스라는 미국의 기업이었고 제작 주체도 소니였어요. 맞아요. 그런 걸 생각을 하면 지금 사실 제 주변에 있는 가수 아니면 배우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일일 드라마도 없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그 친구들이 경력을 쌓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소수의 유명 그 배우분들, 그 소수의 유명 K-팝 가수들만이 지금 빛을 발하고 있는데 이게 그렇게 되면 유망주 2군 라인이 없어지면 사실은 이게 오랜 기간 자생력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꼭 저희 와이프가 기회가 없어서 좀 힘들다라는 건 아니고요. 지금 잘 하고 계시죠. 어쨌든 보컬 트레이닝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떠나서 이 산업 자체가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저는 뭐 제도, 뭐 법을 통해서라도 조금 이게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 김고 선생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문화의 힘을 가지려면 이런 건 제도는 좀 우리 국민 모두가 이게 지금의 성취에 취해 있지 말고 좀 제도적으로 개혁을 해서 장기적으로 그 K 컬처를 좀 하는데 좀 많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